일본은 다른 유명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온천 또한 빠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 좋은 온천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색 있는 온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베푸의 7가지 온천. 베푸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인 후쿠오카에 있는 온천입니다. 행정상으로는 오이타현. 부산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항으로 가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오이타로 바로 가는 비행기 노선도 생겨서 예전에 비해 훨씬 가기 편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만큼 한국인 관광객들도 매우 많이 찾아오는데요. 사실 어떤 온천에 가면 일본인들보다 한국인들을 더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베푸의 온천은 몸을 담그는 온천이라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온천으로 더 유명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7개의 테마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 지옥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옥 온천 순례라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7개의 지옥 온천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니야마 지코쿠, 도깨비 지옥. 입구에 큰 도깨비 상이 있고 이름도 오니야마 지코쿠라 적혀 있지만 이곳은 악어 지옥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온천물에 악어가 100여 마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라이케 지코쿠, 백지 지옥. 국가 지정 명성인데요. 온천 주위를 하나의 정원으로 가꾸어 놓은 것입니다. 온천물의 색깔도 이름처럼 하얀색. 카마도 지코쿠, 아공이 지옥. 실리카라고 하는 하얀색의 온천 침전물이 있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 중 하나입니다. 우미 지코쿠, 바다 지옥. 국가 지정 명성입니다. 바다를 테마로 하였다곤 하지만 정원이 상당히 예쁘고 열대성 수련, 즉 연꽃이죠. 연꽃이 매우 아름답게 피어있는 곳입니다. 조격하기도 매우 편리한 곳이고요. 오니시보즈 지코쿠, 대머리 지옥. 둥근 모양을 내며 보글보글 올라오는 기포의 모습이 스님의 머리와 같이 대머리 모양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 조격하며 쉬어가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타츠마키 지코쿠, 용권지옥, 줄여서 용지옥.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줄기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치노이케 지코쿠, 피의 땅 지옥, 줄여서 피지옥. 국가 지정 명성이고요. 핏빛의 붉은색의 물이 있는 온천입니다. 이 중 5개는 한 곳에 모여 있어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용지옥과 피지옥은 차로 약 5분 정도 이동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곳에 비해 그 2곳은 좀 한산한 편입니다. 눈으로 보는 온천을 5군데 정도 돌아다니다 보면 피곤한 것이 사실이죠. 아무리 중간중간에 조격을 한다 해도 충분히 지겨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지옥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관광 홍보를 할 때 지옥으로 오세요 라고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면 그 결정은 매우 훌륭했다고 봅니다. 흔히 상상하는 편안한 휴식 같은 온천이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뜨거운 물,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는 물이 땅에서 끝없이 솟아나오니 차라리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관광객의 수를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성공의 셈이죠.
베푸의 온천은 눈으로 보는 온천, 즉 관광지 온천은 보기만 하고 몸을 담글 수 있는 편안한 온천은 숙소에 있는 온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오 온천. 자오 온천은 스키장으로 더 유명한 곳입니다. 1925년에 개장한 스키장은 일본에서 가장 넓은 스키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개의 슬로프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긴 곳은 길이가 9.8km나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거기에 훌륭한 볼거리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몬스터라고 불리는 수빙인데요. 이것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나무가 얼음으로 뒤덮인 현상으로 언뜻 보면 큰 괴물이 눈을 덮어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스키장은 겨울 시즌에만 개장하지만 로프웨이는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프웨이를 타고 아래를 보면 숲의 가운데 숨어있는 물 웅덩이가 보이는데요. 그 웅덩이는 그냥 평범한 웅덩이가 아닌 바로 자오 온천입니다. (110년에) 발견되었으니 역사가 1900년이나 되었는데요. 그렇게 오래된 온천이지만 낡았다는 생각보다는 고즈넉한 느낌을 줍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내려가면 보이는 야외 온천. 겨울에 오면 더 멋스러울 것 같은데요. 자오 스키장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야외 온천에서 몸을 녹이는 코스.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의 물은 비누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산성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만성 피부염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긴잔 온천. 개울을 끼고 있는 마을을 보면 그냥 딱 봐도 일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의 모티브가 될 정도로 일본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사실 이곳은 예전에 은을 채굴하는 은광이었는데요. 온천 역시 광부들의 피로를 풀기 위해 형성된 것이 지금의 관광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들도 아주 오래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약 100년쯤 전에 일본으로 돌아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는 다이쇼 시대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1912년 7월 30일부터 1926년 12월 25일까지 다이쇼 일본 왕이 통치하던 시기를 일컫는 말로 우리에게는 일제강점기라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시대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약간의 소용돌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던 시기,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의 잇따른 전쟁의 승리로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힘들었지만 일본은 나름 안정적이었던 시기입니다.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새로운 문화에 대한 욕구가 치솟는 법. 서양 문물과 일본 전통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던 시기, 이 시기가 바로 다이쇼 시대입니다. 전체주의를 강조하던 국가 지도부와는 달리 내면의 개성을 강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자유롭고 지적인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대중과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고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에서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3대 양식이라 불리는 카레라이스, 고로케, 돈가스도 이 시기에 일본화되어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에는
다이쇼 시대를 그리워하는 다이쇼 로망이라는 말도 생겼다고 하네요. 이곳 긴잔 온천의 건축 양식이 바로 다이쇼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입니다. 서양의 건축 기술이 일본화되어 표현된 건축물. 그런 점에서 보면 긴잔 온천은 다이쇼 로망을 누려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다이쇼 시대의 고풍스러운 건물에 어울리는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기모노 체험인데요. 우리나라의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분위기를 잡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기모노를 입어볼 수 있습니다. 기모노를 입고 마을을 산책하고 조격을 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다이쇼 로망이 아닐까요? 길가에 있는 조개탕은 모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 어둠이 내리면 또 다른 절경이 펼쳐집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간 일본의 밤에 있으면 저절로 카메라를 꺼내게 됩니다. 온천이라고 해서 꼭 물에 몸을 담궈야만 힐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것도 풍경에 취하는 것도 모두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온천입니다.